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설명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광산구와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1학년 2학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수행평가는 어땠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각각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 그리고 서술형평가의 비율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송원고등학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송원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사립 남자고등학교고요. 학생 수는 한 학년에 약 19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권유하시는 정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 과목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7대 3의 비율로 많이들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율을 두고 계세요. 이게 넘어가면은 다른 학교에 조금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술형도 보통 70대 30으로 7대 3으로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송호고등학교 현재 지필평가 국어 과목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중 7대 3, 그리고 객관식과 서술형 비중 7대 3으로 일반적인 부분 정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원고등학교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전에 자사고였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확실히 수행평가 부분들을 학생들이 학생부를 꾸릴 수 있는 수행평가로 해주고 계세요. 다른 과목들도 보시면 주제탐구 국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독서, 책을 추가적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 볼게요. 수학 7대 3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서술형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송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서술형 비중 100점 만점에서 44점이나 됐어요. 그 다음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 과목 보겠습니다. 영어 과목도 지필평가, 수행평가 7대 3으로 일반적인 정도인데, 서술형 평가가 44점으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영어가 서술형에서 송원고등학교 조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행평가에서도 쓰기 수행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3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송원고등학교 영어 쓰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 7대 3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서술형 평가는 30점 정도로 일반적입니다. 대신 사회에서 학생부를 좀 많이 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행평가가 있었는데요. 인권보호 캠페인을 써야 한다거나, 학생이 주제를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그다음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거, 요 모두 다 학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관심사를 좀 보일 수 있는 주제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도 7대 3으로 두고 계시고요. 서술형 70대 30으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제탐구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과학 과목에서도 학생이 주제를 정해서 학생부를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할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교 지정 과목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영어 과목이 3학년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을 꼭 선택해야 한다는 거, 학교 지정이기 때문에 영어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점과, 특이하게 한국사를 3학년 때 2단위수로 꽤나 큰 비중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문 과목, 정보 과목까지 모두 필수로 두고 있어요. 정보 과목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송원고등학교에서 이런 첨단 학과에 대한 과목들이 여러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이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과목을 필수적으로 넣어주셨고요. 한문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그 다음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과목에 이어서 학생의 진로를 첨단학과에 드러내고자 하는 학생이라면은 과목 선택에서 굉장히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일반이라든지 경제 과목, 그 다음 경제 수학과 같은 경상계열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선택 과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좀 더 공학 일반도 있죠.
그래서 공대 쪽으로 물리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이러한 과목들도 특이하게 좀 개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송원고등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 석산고등학교 보겠습니다. 송원고등학교랑 확실히 대비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은 뭐 석산고등학교 당연히 남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는 210명 정도, 야간 자율학습은 권유를 하시는 편입니다. 국어 과목, 수학 과목 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평가와 지필 평가의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수행 평가가 50%나 됩니다. 여기도 수행 평가가 50%나 돼요. 그리고 국어 과목의 경우에 한 학기에 수행 평가가 3개가 있습니다.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주제를 탐구하거나 문학사, 그러니까 문학의 역사를 탐구하거나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들이 꽤나 학생들에겐 중요한 포인트로 결정할 요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형 평가의 비중은 30점 정도, 100점에서 30점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수학에는 똑같이 지필, 생미 이렇게 비중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50대 50이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단답형이 40점이에요. 그래서 수학 서술형 비중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서술형 비중이 이거를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다 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수학에서 과정을 잘 보는 것들도 좀 연습이 필요한 이렇게 비중이 꽤나 크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영어 과목입니다. 여기 60대 40입니다. 여기 또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하도 다른 과목들이 50대 50으로 서술형 평가를 두고 있어서 좀 적어 보이네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행평가가 3개 정도 됩니다. 서술형 점수 자체가 크진 않은데 여기에 도서 기반 창작을 해야 하는 것들, 그 다음 단어 외우는 것들, 듣기 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행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다양성이나 이렇게 이 단원에 맞춰서 서술, 논술, 구술을 따로 수행평가로 50%나 보고 계십니다. 단답형은 다른 학교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30점 정도로 두고 계십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행평가가 많습니다. 한 학기에 4개를 수행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수행평가 50대 50이죠. 확실히 석산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평가가 4개나 되면 학생부에 적을 만한 그러니까 교과 세특에 적을 만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하지만 학생이 공부해야 할 시간을 어찌됐든 쪼개서 수행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들에 있어서도 학생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 석산고등학교를 선지원 하신다면은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통합사회, 하나, 둘, 셋, 넷, 평화 위한 노력, 정의로운 국가 등등 단원에 맞춰서 보고서도 쓰고 글쓰기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대신 지필평가는 모두 서술형 없이 모두 객관식으로만 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객관식만 있는 게 장단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아주 난이도가 있기가 쉽지 않죠. 그 대신 실수만 해도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석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라든지 좀 고난이도 문제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과학에서 특별히 이제 모의고사 형식,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접할 만한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객관식이지만 아주 쉽지는 않은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도 학생에 따라서 어찌됐든 1번에서 5번을 찍어서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석산고등학교 교육과정 24학년도고 나왔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산고등학교 다른 학교와 특이점이 있죠. 바로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 지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문이과를 가려는 학생들, 그다음 내가 어떤 수학 선택 과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상관없이 이 확률과 통계를 무조건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한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있고요. 한국사 1학년 때 모두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을 3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둬서 학생들이 영어 과목에서 마지막까지 등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점들이 특이점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그 다음 환경과 같은 학교 지정 필수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아까 전에 송원고등학교에 비하면은 아주 많은 선택 과목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아까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 과목으로 두신 것처럼 학생들이 첨단학과에도 자신의 진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프랑스어라는 과목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와 미래 사회는 학생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감각,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부분들에서 드러내기 괜찮은 과목이죠. 그래서 과목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성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사립입니다. 학생은 약 217명 정도 있고요. 야간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필평가는 서술형이 수행평가랑 같이 했을 때 6대4 정도 국어에서 두셨고요. 그런데 인성고등학교 특이점이 서술형이 국어에서 50점이나 됐습니다. 꽤나 많은 비중이에요. 국어에서 서술형이 이만큼이나 됐다는 것은 결국 시간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에서 어떠한 것을 읽거나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학생들은 이런 시험에서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6대4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서술형 평가는 30점으로 국어에 비하면 조금 덜한 편이죠. 그리고 수행평가가 이렇게 3개나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어떤 독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것 등 한 학기에 마지막 학기 3개의 수행평가를 인성고등학교 두고 계십니다. 영어 과목입니다. 7대3입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서술형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비중으로 25점 만점으로 두고 있고요. 영어 듣기 평가나 그 다음에 영어 독서, 영어 듣기라든지 독서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행평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연설문을 작성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수행평가죠. 하지만 학생부에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수행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술형이 30점으로 일반적이고 여기도 지필평가, 수행평가 7대3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는 상당히 학생들이 진로를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을 드러내기 굉장히 괜찮은 수행평가죠. 그리고 서술형, 탐구 글쓰기 1의 서술형도 2개. 사회 과목입니다. 7대3 지필평가, 수행평가 두고 있고요. 서술형 점수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24점 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은 정도의 정의를 탐구하거나 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행평가를 두고 계십니다.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점이 보이진 않지만 한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정보 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 24학년도 올해 입학하는 학생의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특이하게 지금 2학년 때 3단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학년에는 과목의 비중이 여러 가지가 되게 중요한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원하고 수투하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탐 과목이 선택 혹은 사탐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국사가 3단위로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학생에게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과목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특별한 과목들에서는 보기는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 과목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첨단학과, 그 다음 경제 관련된 경제수학 과목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문성고등학교입니다. 남자고등학교고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약 210명 정도 학생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하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 경우에는요. 보시면 1학년 2학기 저희가 전체 학교 제가 설명드린 모든 학교 마찬가지지만 1학년 2학기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70대 30 정도로 수행평가 두고 계시고요. 수행평가도 진로에 관련돼서 그다음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서술형은 요 정도 인데 지금 꽤나 그래도 높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 정도입니다. 35%에서 10%니까요. 문제의 개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그래도 꽤나 67점이니까 30점이 넘는 정도로 단답형하고 서술형 두고 있고요. 70대 30 정도로 두고 계십니다. 수행평가는 문제 해결 역량 평가 따로 시험을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출연 역량이니까 따로 단답형 서술형 시험을 보고 계셔서 실제로의 단답형 서술형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도 지필평가 서술형 평가 70대 30으로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영어 어휘평가, 그러니까 단어 시험만 보는 정도여서 요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부에 작성하는 게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논술형은 70, 43점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 57점, 43점 비중이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대 30 수행평가, 지필평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논술형은 50점. 그러니까 과학에서 논술형 시험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여기 있는 학생이 어떤 자신의 진로를 드러내거나 관심사를 드러내기에 괜찮은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과학, 서술형, 문성고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마찬가지로 문성고등학교 24학년도께 나왔어요. 확률과 통계를 3단위로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합니다. 한국사는 1학년 때 마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 점 한번 염두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논술에서 확률과 통계가 꼭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확률과 통계 부분들에서 나중에 이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문과로 전향하는 경우들, 혹은 지금 현재 입학하는 학생들은 바로 입시 전형이 바뀌기 직전 학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정말로 융합과정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떤 과목을 필수적으로 보는 걸 많이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들어놓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의 양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교육과정입니다. 인공지능, 수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정치라는 과목들, 그러니까 문성고등학교는 작년도 재작년도 인문계열의 국제감각을 드러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으시는 교육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국제정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프랑스어 이런 과목들도 다 2 과목까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성고등학교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이고 약 학생 수는 한 학년에 189명, 19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2학기 1학년 학생들 보시면은 선택형과 논술형 비중은 이 정도 두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수행평가 부분들에서 보통은 특별하게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통합과학 정도에서 수행평가를 조금 더 많이 두고 계신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이렇게 한 장짜리로 여러 장이 있었는데 동성고등학교에 이 교육의 2학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긴 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국사랑 통합사회 서논술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의 비중이 이런 통합과학 같은 과목에서 많지는 않은 점을 볼 수가 있었죠.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특이점이 있지는 않은데 보면 한국사를 1학년 때 모두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여기에 3학년 때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진로 과목들, 그다음 미술 과목들, 체육 이런 과목들이라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목들로 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24학년도 입학 나왔습니다. 국어 과목이 3단위수예요. 다른 과목 4, 통합사회, 통합과학 4, 요 정도의 단위수인데 지금 국어 단위수가 조금 적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2학년 때 영어 1, 2가 국어, 수학에 비해서 조금 단위수가 낮다라는 점도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차피 대학을 갈 때 단위수를 곱해서 학생들이 이제 등급이 최종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단위수가 좀 더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꼭 염두하셔서 학습을 이어주셔야겠죠.
동성고등학교 선택 과목들입니다.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이런 과목들도 배정되어 있고요. 실용 경제, 경상계열 학생들에게는 괜찮은 과목이죠. 경제, 수학이랑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이란 과목도 있고요. 국제법, 국제관계, 국제기구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경상계열 원하는 친구들도 써볼 만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는 사실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고 싶은 지구과학이랑 연결하고 싶은 친구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는 거의 모든 학교에 많이 있는데 이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비교 문화, 국제법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고등학교로 돌아왔어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고요. 사립입니다. 학생은 약 22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하고 계셔 주십니다. 근데 야간 자율학습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담임 선생님마다 다르고 그때 학년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참고형으로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과목 보면은 6대 4입니다. 비중이 조금 수행평가가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평가가 더 많아요.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국어 수피아 요거가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7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행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국어. 그리고 서술형 평가인데 수행평가 근데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작품 심화 연구문을 서술형 쓰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수행평가이고 독서는 학생이 학생부를 꾸리는데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데 요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표도 계속 있는 편이라서 발표 부분들에서 학생들이 잘 해낼 수 있는 너무 발표를 좀 부끄러워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 수행평가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고루 기회를 주시긴 하시지만요. 다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그 대신 모두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단답형이 없어요. 모두 선택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좀 특이한 수피아 여고의 국어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60대 40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두고 있고요.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행평가의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단원 내용 정리하기 서술형,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찾아보기 서술형 형태이고 이 문제를 발표해야 되는 거,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는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수행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6대 3입니다. 네, 여기도 조금 있는 편이죠. 서술형 점수가 많지는 않은 정도 75점에 25점 정도이고요. 포트폴리오 쓰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학생의 진로를 살짝 드러낼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60대 40, 6대 4고요. 과학 서술형이 많습니다. 서평도 써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자유주제 탐구 보고서도 써야 돼요. 이게 한 학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4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2학기가 일정이 많거든요.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의 텀도 좀 적은 편이고 여름방학이 좀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준비하는데도 쉽지 않은 기간인데 과학 수행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수행평가 많다는 점은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많은 수행평가는 학생부 종합에서 세특 쓰기에는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사회 과목입니다. 여기 사회 과목 보면은 6대 4 정도이고요. 그리고 팀으로 협동하는 거,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서논술형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서술형 점수는 사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한국사 1학년 때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의 비중이 역시나 높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원래 이제 다 같은 단위수를 배정을 하는데 원래 수피아 여자고등학교가 전통적으로 수학을 좀 더 중시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아주 어렵거나 까다로운 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교육과정에 이 배정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건 작년 겁니다. 제가 이걸 찍는 기준으로 24학년도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종교와 삶,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이라서 이렇게 진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래밍 과목 보면은 인공지능 기초랑 연결시켜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 수학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상계열 학생들도 원한다면은 실용경제랑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정보과학도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송원여자고등학교입니다. 송원여고 사립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약 한 학년에 180명 정도이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7대3으로 일반적인 비중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도 크게 개수 많지 않고 2개 정도입니다. 선원술령도 7대3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보고 계시죠. 그 다음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만들고 그래프 만들기 정도이고요. 그 다음 7대3으로 특별하게 특이점 없이 논술령도 30점으로 두고 계십니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3이고 수행평가 2개 정도 일반적입니다. 7대3으로 논술령 점수 30점 정도이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7대3 여기도 7대3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는 송원여자고등학교입니다. 네, 과목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7대3, 그 다음 논술형은 30점, 그 다음 소책자를 제작하거나 금융자산 관리, 그러니까 이 과목에 맞춰서 이 과목의 단원에 맞춰서 수행평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좀 특이점은 한국사를 1학년 때 모두 마친다는 점,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국영수보다 1학년 때는 조금 비중이 더 적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가 다 단위수가 조금 높은 편이죠. 2단위수고요. 그 다음 논술이 3학년 2학기에만 3단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학교에서 이 논술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을 좀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3학년 2학기 때 1학기에 학생부가 마감이 되고 9월 달에 보통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논술을 쓰려는 학생들을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2학년 때는 필수 학교 지정 과목인 영어가 다른 과목에서 비해서 단위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24학년도니까 이번에 들어갈 학생 거예요.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그 다음 요 정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논술, 자연, 인문 논술, 자연 논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전에 논술이 3학년 2학기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보통 이제 원서를 쓸 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갑자기 상향해서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학생 세특을 굉장히 열심히 잘 3년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전형이라서 마지막에 수시에서 아이들이 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고 중상위권 학생들도 논술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논술이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논술은 어차피 붙기가 어려운 전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논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논술의 의미도 있지만 자연 논술은 이제 문제를 실제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약술 논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성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보통 약술 논술로 많이 바꿔서 학생들이 충분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열심히 준비했다면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라서 되게 인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죠. 사립학교고요. 학생 수는 약 22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70대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서술형 20점으로 많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수행평가도 독후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생부의 독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7대3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서술형 점수가 좀 낮은 편이죠. 15점이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행평가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탐구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문제를 푸는 형태는 아니어서 수학 서술형의 비중이 조금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은 좀 수행평가 여러 개 있었어요. 진로 관련된 문제 작성을 하거나 세부 정보 파악하거나 어휘 시험 보거나 영어 듣기 시험 보거나 6대4 정도 됩니다. 서술형 점수 많지 않았고요. 다음 과학 같은 경우에 7대3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7대3. 영어는 조금 6대4로 있는 편이었죠, 수행평가가. 근데 개수가 많아서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여기는 수행평가 비중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과학 원리, 기초 과정 중심을 평가하거나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이라서 아이들이 해야 할 분량은 조금 있는 수행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지필평가, 수행평가 7대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부분들은 주제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거라서 본인이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는 수행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택형 서술형 7대3이라서 다른 과목에 비하면 서술형이 조금 대성여자 고등학교가 사회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워낙 대성여자 고등학교는 동아여고나 다른 학교들 과 같이 첨단학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게 23학년도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24학년도 이번에 입학한 학생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별로 이제 배정된 이후에 좀 보실 수 있게끔 자세한 내용을 찍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제 그때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교육과정이 3으로 좀 적었고 그 다음에 영어 좀 특이하죠. 영어 2를 원래는 영어 1, 2를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나눠서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3단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1학년 때 필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성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목을 실제로 배웁니다. 근데 이게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그러니까 과학고에서는 필수적으로 꼭 아이들이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결과치, 과학의 어떤 실험의 결과치를 예측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기 좀 쉽지 않아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다음 가정과학 필수 학교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첨단 학과들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인문 논술, 자연 논술 이렇게 이 논술 과목까지도 챙겨주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제 수학, 경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과목으로 경상계열 학생도 충분히 실용 경제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작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동아여자 고등학교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여고는 여자고등학교죠. 사립입니다. 학생 수는 약 210명 정도 한 학년에 되고요. 야간제 학습은 이 정도 권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어부터 살펴보면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7대3 정도 됩니다. 근데 지필평가, 논술, 서술에서 서술형 평가가 30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수행평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 서술형 평가가 많습니다. 높습니다. 수학, 동아여고 서술형 50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주제탐구 보고서 정도고 일기 쓰는 거죠. 요거는 괜찮은데 이제 주제탐구 보고서여서 요거는 또 학생부에 드러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요건 괜찮은 수행평가고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해볼만 하죠. 근데 여기 서술형 많았습니다. 다음 동아여고 영어입니다. 영어 여기도 7대3 정도 비중이고요. 논술 여기 수학에 이어서 여기 선논술형 45점입니다. 많은 편이었어요. 독해하거나 구문 탐구하는 수행평가로 두고 계시고요. 과학도 7대3 수행평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나원원 화학 파트죠. 여기서 선논술형으로 따로 시험을 보고 계신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그 대신 실제 지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30점 정도로 두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과목도 70대 30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논술형 비중이 45점으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상품 포스터 제작하기 이제 또 당연히 여기 동아여자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요 아이디어 상품 개발 포스터 제작을 팀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 팀에 대해서 아이디어 상품을 이제 사회 과목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관심사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좀 힘들어하는 면들이 있었지만 팀으로 하고 있는 수행평가고 금융생활 설계하기 이런 건 이제 어렵지는 않은 수행평가죠.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과목이 1학년 때 이거 24학년도 입학이에요.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 학교 지정 과목으로는 영어 과목이 3단위수로 좀 다른 국영수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한국사가 1학년, 2학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2단위수로 좀 더 높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도 3단위수로 국어, 수학보다는 좀 더 낮은 단위수로 진행이 되고요. 인공지능 기초 과목들 들어갑니다. 최근 동아여자고등학교가 인공지능이나 첨단학과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도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 과목으로 학교 지정 과목으로 두신 점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선택 과목들도 보면은 상당히 그 의지가 드러나는 과목들이 있죠. 보면은 인공지능 수학도 있고요. 그 다음 파이썬 프로그래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요 정도 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 경상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실용 경제나 그 다음에 실용 통계 요런 과목들도 사실 인공지능 수학이랑 빅데이터랑 연결시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아여자고등학교가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고 계신다는 점을 저희 학생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열린 마인드의 학교다라는 점들이 느껴지는 동아여자고등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 대광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고 사립학교예요. 학생 수는 약 180명 정도 한 학년에 있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요 정도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부터 보면은 지필평가, 수행평가 7대3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논술령 비중 많진 않고요. 딱 독서만 딱 한 학기에 2학기 때 1학년 2학기 기준이잖아요. 수행평가 하나 두고 계십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도죠. 그 다음 수학입니다. 수학 선운술형 22점 정도이고 그 다음 뭐 수행평가도 많진 않습니다. 발표하는 거, 그 다음 집합과 함수 부분들 시험 따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보단 비중이 수행평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도 7대3으로 두고 있고요. 논술형 점수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기행문 쓰기라든지 진로 글쓰기 모두 글쓰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문의 실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논술형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43점 정도 되고요. 대신 수행평가가 학습 과정 산출물로 만들거나 서평 쓰기, 이거 서평 쓰기는 책입니다. 책 읽고 서평을 쓰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로 두고 계십니다. 사회 과목은 과학 과목과 비슷하게 선논술형 비중이 좀 많고요. 너무 좋죠. 수행평가 한 개입니다. 탐구 활동 글쓰기 이것도 이제 본인의 진로 활동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수행평가가 너무 2학기 때 많으면 학생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개수가 많지는 않은 대광여자고등학교입니다.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렇게 독해와 작문이 3학년 때 다 들어가 있죠. 이 학교 지정 등급 나오는 과목으로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되는 과목으로 있고요. 특이하게 인공지능 기초가 3학년 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 면입니다. 보통은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 대신 정보 과목이 1학년 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보랑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학생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한 학생들에게 좀 연결고리를 주시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회과학이 얘 국영수보다는 좀 단위수가 낮다는 점 보여지고요. 그다음 여기 2학년 때 국영수 중에서 국어 비중이 조금 더 낮다는 점도 보여집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에서 인공지능 수학 선택 과목으로 있고 공학 일반으로도 여자 학교지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생명과학도 들어가 있고요. 지식재산 일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과목이랑 그다음에 실용경제랑 이렇게 좀 이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자, 설월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이고 사립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한 학년에 약 200명 정도 되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은요, 보시면 7대3 정도 수행평가랑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 서술형 점수 많았습니다. 그 대신 수행평가는 하나였습니다. 진로만 탐구하자. 국어 과목, 이 정도 수행평가를 두셨어요.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학습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시고요. 여기도 서술형 점수 많습니다. 43점이나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 2개 정도인데 하나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는 거. 그러니까 탐구 활동 정도의 수행평가이지 뭐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형태의 수행평가는 아닙니다. 그 대신 수학, 서술형 비중이 좀 많죠. 영어도 서술형 비중 많습니다. 43점이고 그 대신 영어 듣기 능력 평가는 모두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요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거 정도로 수행평가인데 특별하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수행평가는 아니죠. 그 다음 탐구조사하고 탐구 활동제 하는 거 정도의 수행평가를 가지고 있는 과학, 원래 과학은 어떤 학교는 4개도 있고 그랬잖아요. 2개로 가볍게 두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서논술형, 논술형 비중 많습니다. 지금 모든 과목이 다 43점 정도 지금 두고 있는 설월여고예요. 자, 여기도 사회도 서술형 점수 비중 높았습니다. 43점이고 그 대신 수행평가는 라이트하게 답사지역 서술형을 서술해서 내는 것 정도로 두고 계십니다. 설월여자고등학교 국영수 사과 모두 서술형 비중 높았습니다. 43점 정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설월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24학년도 입학한 학생들 교육과정이고요. 다 똑같은 단위수로 국영수 1학년, 2학년 다 두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단위, 1단위로 1학년 때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문을 꼭 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남구에 있는 남자고등학교에서 한문을 학교 지정으로 둔 경우는 많았는데 여자고등학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여자고등학교 한문 2단위로 필수입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과목적으로 이 과목들보다는 좀 단위수가 낮다는 점도 볼 수 있고요. 3학년 때는 학교 지정으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택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 경제, 인공지능 기초, 그다음 경제 과목, 그다음 한국 사회 이해 이런 과목들도 학생이 미래 감각을 드러내는데 괜찮은 과목이죠. 그리고 문학적 감사, 역사 이해 이런 과목들, 인공지능 수학하고 인공지능 기초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영어 관련해서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용 경제가 있으니까 경상계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대를 관련 학생이나 이런 데는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도 이제 많은 과목 개설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총 알아봤고요. 되게 긴 또 영상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학교들 좀 더 자세히 학교 배정되셨을 때 아실 수 있게끔 차근차근 한번 노력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